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새로운 확진자는 1,078명으로 국내 환자 발생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사망자도 12명 나왔고 위중증 환자 역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인데요. 지금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대 위기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현황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민경 기자, 이 확진자가 또다시 1,000명을 넘었군요. 네,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78명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가장 많습니다. 이 중에 국내 발생이 1,05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해외 유입 사례는 2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오늘도 21명 더 늘었고요. 사망자도 12명 나왔는데 신규 확진자뿐 아니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의 규모에서도 최근에 심상치 않은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망자는 어제 처음으로 10명을 넘어선 이후에 오늘도 12명이 나왔습니다. 지난 1차 유행기에도 하루 최대 8명 수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추세가 매우 가파른 걸 알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위중증 환자의 경우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위중증 환자가 200명을 넘어선 데 이어서 오늘도 226명으로 파악됐는데요. 상태가 심각한 위중증 환자 역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오늘 1,078명으로 사흘 만에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5배 이상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이 쉬운 계절인데다 유행 지역이 수도권인 영향이 큰 걸로 보입니다. 오늘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73명이고요. 경기 지역이 320명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70% 남짓 확진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 전북이 75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부산도 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특히 사망자나 위중증 환자가 늘어난 건 아무래도 이 고령층의 감염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확진자 수 자체도 늘었지만 연령대도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확진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했더니 기존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20대와 40대의 비율이 줄었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60대 이상이 크게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령대별로도 감염 경로가 다른데 가장 비중이 높은 곳만 추려보면 60대 이상의 경우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입니다. 젊은 층의 경우 대부분 가족, 지인 모임에서 발생한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급증한 이 요양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고령층 확진자 수에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수도권 주요 감염 경로를 보면 종교시설과 음식점뿐만이 아니라 최근 요양병원과 요양원이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남양주와 수원의 요양원에선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새로운 집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사람과 사람 간의 접촉 자체를 줄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연말 연시 모임은 물론 외출 자체도 가급적 삼가야 하고요. 꼭 필요한 외출도 짧게 혼잡하지 않은 곳을 선택하고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지금 코로나19 확산이 위기 국면인데요. 중환자들이 입원할 병상도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의 상황이 심각한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지금 계신 곳의 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국립중앙의료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위한 병상이 모두 30개 설치돼 있지만 현재 모두 사용 중이어서 남은 병상은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의료원은 우선 군의관과 간호사를 지원을 받아서 준중환자 병상 4개 정도를 추가로 마련하는 중인데요. 문제는 위중증 환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오늘 0시 기준으로 하루 새 21명이 늘어 이제 226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국내 유행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연일 하루에 20명 넘는 위중증 환자가 나오고 있는 건데 확진자 발생 이후 위중증 환자가 5일 정도 시차를 두고 늘어나는 걸 고려하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병상 부족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 서울 수도권의 전체적인 병상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다른 병원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기준 즉시 사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전국에 40개로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환자가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엔 병상이 단 3개만 남았는데요. 서울에는 단 1개만 남았고 인천에는 2개, 경기는 1개도 남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 정부는 중환자 병상 300여 개를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추가로 확보한 중환자 병상은 22개라고 밝혔습니다. 중환자 병상을 새로 만들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실제 가동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우선은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의 치료를 위한 준중환자 병상을 활용해 중환자 병상 회전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준중환자 병상도 현재는 수도권에 3개만 남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지금부터는 지역별 코로나19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인데요. 이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오늘 또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서울시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대성 기자, 이 서울은 인구 밀집도가 높아서 더 걱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또 소규모 감염 사례도 이어지면서 확진자 증가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0시를 기준으로 서울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378명입니다. 이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5명이고 나머지 373명은 지역사회 감염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 발표된 하루 확진자 399명 다음으로 역대 2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또 어제 확진자 255명과 비교하면 하루 사이 127명이 더 늘었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 먼저 살펴보면 용산구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 현장과 관련해 25명이 추가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39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는 새 집단 감염이 생겼습니다. 구로구청은 이번 환자 2명이 어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다른 환자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고 현재까지 최소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강서구 소재 교회, 영등포구 학원, 종로구 음식점 등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집단 감염을 일으킨 강서구 교회와 술 마시며 게임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서울시가 조금 전에 브리핑에서 강화된 방역 조치를 내놨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먼저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은 더 많은 진단 검사를 하고 또 더 많은 병상 확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서울 광장에도 내일 오후부터는 임시 선별 검사소가 설치가 돼서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곳 시청과 광화문 인근 직장인들의 검사를 유도하겠다는 건데 서울시는 이를 위해서 시청 본청 직원들 먼저 검사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이틀 동안 임시검사소를 통해서 10,000명이 검사를 받았고 첫날 기준으로 17명의 확진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즉 임시검사소 효과가 있다는 건데 현재 만여 건인 검사 건수를 최대 37,000건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수검사 대상도 확대합니다. 우선 택배와 같은 유통 물류업, 콜센터, 봉제사업장, 종교시설, 요양시설, 식당 등 밀집, 밀폐, 밀접한 환경에서 일하는 이들이 대상입니다. 또 서울시는 감염됐을 경우 추가 전파 우려가 큰 긴급 돌봄, 대중교통 등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병상 확보 추가 방안도 내놨습니다. 다음 주 적십자 병원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감염병 전담 병상 278개를 확보하고 중증 환자 전담 병상 24개도 추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는 현재 245개 병상만 남았는데 서울시는 22개 자치구에 1,900개 병상을 확보했고 또 소망교회 수양관 280개, 서울시립대 기숙사 520개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관련해선 준비에 착수했고 3단계에 더한 대책과 지원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경기도는 확진자가 사흘 만에 다시 300명 선을 넘었습니다. 이 중증 환자 병상은 이미 다 찼고 또 집에서 대기 중인 확진자도 이틀 연속 500명을 넘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아 기자, 이 서울 못지않게 경기도의 확산세도 상당히 가파르죠? 네, 경기도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329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320명, 해외 유입은 9명입니다. 지난 13일 휴일이었죠. 331명으로 최다 확진자가 나왔다가 그 후 200명대로 줄었었는데요. 사흘 만에 다시 320명대로 늘었습니다.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확진자는 501명으로 이틀 연속 500명을 넘었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를 보면 포천 기도원과 관련해 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 종로구 음식점 관련 2명, 순천향대 부천병원과 관련해 1명이 더 감염됐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분류하지 않은 이른바 N차 감염은 신규 확진자의 62%인 206명이고 감염 경로를 확인 중인 경우도 89명입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치료병원에는 중증 환자 전담 병상 49개가 모두 사용돼 현재 남은 병상이 없고 일반 환자 병상 가동률도 84.1%로 120여 개만 남아 있습니다. 경기도는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할 경기대 기숙사에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대기 환자들을 순차적으로 배정하고 이달 말까지 기업 연수원과 리조트 건물 등 3곳을 추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에 있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대전과 충남에서는 하루 사이 4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와 비상입니다. 특히 보령의 한 대학에서는 베트남인 유학생 20명이 집단 감염됐고 대전에서는 마스크 제조업체 직원 7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선 기자, 이 대전 충남 지역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군요. 네, 보령에 있는 아주자동차대학교 기숙사에서 베트남인 유학생 20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앞서 그젯밤 같은 기숙사 내에 베트남인 유학생 1명이 확진되면서 입소자 전원이 검사를 받았고 어젯밤 늦게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학생들은 각자의 기숙사 방 안에 격리된 상태로 방역당국은 기숙사를 소독하고 이들의 동선과 접촉자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충남 당진의 나음교회 관련 확진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산에서는 당진 나음교회 확진자가 다녀간 뒤 집단 감염이 발생한 기도원에서 확진자 가족과 접촉자 등 7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당진 나음교회와 관련된 전체 누적 확진자는 현재 118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4명이 발생했는데 유성구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그제 직원 1명이 확진된 데 이어 직장 동료 7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에 따라 직원 50여 명을 검사 중이고 공장 내부 환경검체도 채취해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 업체에서 생산된 마스크는 지난 7일 이후 반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또 관평동 맥주집 집단 감염 관련 확진자가 2명 늘었고 이 밖에 기존 확진자와 접촉한 3명,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천안에서는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논산에서는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1명이 확진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청에서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5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대구의 한 교회에서는 10여 명이 또 집단 감염되면서 방역당국이 긴급 역학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상현 기자, 교회발 집단 감염이 또 발생했군요.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대구 경북 지역 전체 신규 확진자는 모두 55명입니다. 대구 27명, 경북 28명인데요. 이 가운데 14명이 대구 중구 세비전교회 관련 사람들입니다. 이 교회에선 지난 11일 이후 확진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누적 확진자가 전체 신도의 절반인 2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외에도 대구 남구 신일교회에서도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또 앞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대구 영신교회와 관련해 대구 1명, 경북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 세 교회를 임시 폐쇄하고 교회 사이의 역학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에서는 교회 집단 감염 사례 외에도 지역 내 확진자와 접촉한 가족 2명과 지인 7명 등 10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경북에서는 안동과 구미, 포항 등 8개 시군에서 2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구시는 성탄절을 앞두고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의 관련 행사 중단을 권고하고 정부 방침과는 별도로 정규 예배 참석 인원을 기존 30%에서 20%로 낮추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안상혁입니다.
이 확진자가 비교적 적은 제주에서는 최근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감염이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학생만 8명인데요. 이번에 제주도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천수 기자, 이 제주 교육 현장이 비상이겠군요. 네, 제주 시내에 있는 대기 고등학교 재학생 한 명이 처음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14일입니다. 이 재학생을 시작으로 오늘까지 같은 학교 학생 7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에서 국제학교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재학생의 감염 경로가 아직 파악되지 않아 제주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해당 고등학교에 대해 등교 수업을 중지했습니다. 또한 어제 학생과 교직원 등 470여 명을 진단검사한 데 이어 오늘도 1학년 학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제주에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23명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제주에선 처음으로 공무원인 성산읍사무소 직원 1명이 포함됐고요. 제주항 항만근로자 2명도 확진 판정을 받으며 항만근로자 280여 명이 어제 저녁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모두 음성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제주도가 최근 공개한 확진자들의 동선 가운데 불특정 다수가 찾는 장례식장과 병원 등이 포함돼 지역사회 전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청에서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 부산에서는 46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요양병원발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예슬 기자, 이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산 상황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부산에서는 4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창 요양병원에서 또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환자 10명과 자가격리 중이던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인창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는 환자 98명, 직원 12명, 간병인 10명으로 모두 120명입니다. 현재 인창 요양병원에는 환자 404명이 격리돼 있고 직원 79명은 모두 자가격리 중입니다. 부산시는 확진자가 발생하자는 병동에 근무하는 직원과 중앙정부의 지원 인력으로 부족한 병원 인력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확진자가 발생한 제1나라요양병원에서는 오늘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해당 병원은 현재 전체 병동에 격리 조치가 내려져 있고 확진자가 발생한 병동에 근무하는 직원 18명은 자가격리 중입니다. 부산시는 나머지 병원 직원들 역시 자차로 출퇴근하며 자가격리에 준하는 조건하에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오늘 제1나라요양병원과 학장성심요양병원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동래구 목욕탕에서도 접촉자 38명으로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추가 확진자가 4명 나와 누적 확진자는 6명입니다. 최근 부산의 일주일간 환자 수는 274명으로 일일 평균 확진자는 39.1명입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 중 고령 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 있어 환자 관리에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강원도는 스키장에서 코로나19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평창 용평 리조트에서 확진자 4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이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스키장 관련 코로나19 양성 확진자가 발생한 평창의 용평 리조트입니다. 이곳에서 오늘도 확진자가 또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4명, 모두 스키장 안전요원입니다. 용평 리조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건 이달 13일이었습니다. 이후 최근 나흘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무 장소는 장비 대여소, 스키학교, 안전요원 등 스키장 운영 전반에 관련돼 있습니다. 대부분 평창과 강릉, 동해 등 스키장 인근 지역에서 겨울철 일자리를 찾아온 임시직 직원들입니다. 스키장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운영을 중단하고 방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이틀째입니다. 또 스키장 안에는 임시 선별 검사소가 설치돼 직원들에 대한 긴급 진단 검사가 실시됐습니다. 모두 750여 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이미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선 오늘 저녁 때나 돼야 검사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평창군은 방역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전담 역학조사반을 꾸려 감염 경로 파악에 나섰습니다.
지역민은 아직 감염자가 없습니다. 혹시 지역민이 단 한 명이라도 발생하면 현장 진료소를 즉각 설치하도록. 강원도 내 다른 스키장들은 용평 리조트의 코로나 발생이 스키업계 전반으로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고 자체 방역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도지영입니다. 최근 요양병원발 집단 감염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병원 종사자나 간병인으로부터 전파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병상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며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염기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최근 한 달간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감염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26건의 집단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68%인 17건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종사자나 간병인으로부터 전파된 사례가 1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주요 감염 위험 요인으로는 종사자들의 사적 모임이 꼽혔습니다. 또 간병인 교체 시 감염 확인 절차가 불충분했고 신규 입소자의 검사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요양시설 내 감염 조기 발견을 위해 선제 검사의 주기를 단축합니다. 수도권은 기존 2주에서 1주로, 비수도권은 기존 4주에서 2주로 강화해 검사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병상 확보를 방역의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병상의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병원만으로는 병상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각 지자체와 협력해 병상 운영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 지자체에는 병상 배정에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며 제대로 이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마지막 수단인 3단계로의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단계 상향 시에는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감안해 각 분야별로 지원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염성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밤샘 회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임기제 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철 기자, 먼저 징계위원회가 내린 결론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제시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는 크게 6가지였는데요. 이 중에서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 방해, 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개를 징계의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언론 사주와의 만남과 감찰 불응은 징계로 이어지기에 약하다며 불문 결정을 내렸고, 징계 사유 중 일부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의혹 등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이 징계위 측은 증거에 입각해 결정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징계위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 시작해서 17시간 만인 오늘 새벽 4시쯤 끝났는데요.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까지 의견이 다양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르면 오늘 중으로 대통령에게 징계를 제청해 대통령 재가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대검은 조남관 차장검사가 권한대행을 맡아서 지휘하게 됩니다. 네, 이 징계위 결정에 대한 윤석열 총장 측 입장도 궁금한데요. 일단 윤 총장, 오늘 정상 출근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 총장은 평소처럼 정시에 출근해서 지금도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검 관계자는요, 윤 총장은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정시에 출퇴근하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8시쯤에는 징계의 결정에 대한 윤 총장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번 징계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잘못을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내년부터는 병역 판정에서 학력 제한 규정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 중고등학교 중퇴자라도 몸이 건강하면 모두 현역 입대 대상이 되는데요. 저출산으로 현역 자원이 부족한 데 따른 대책입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현역 입영 대상에서 제외돼 온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자들도 내년부터는 군대에 갑니다. 병무청은 오늘 병역 처분에서 학력 기준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고교 중퇴, 중학교 졸업자나 중퇴자 등은 신체 등급과 상관없이 사회복무요원 등의 판정을 받았고 이들 중 희망자만 현역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최종 학력이 고교 중퇴 이하로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은 인원은 3,100여 명. 이 가운데 600여 명만 자발적으로 현역 입대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학력 기준이 아예 폐지되면서 몸이 건강하면 학력과 의사의 관계없이 모두 현역 입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병역 판정에서 학력 제한 규정이 완전히 폐지되는 건 사실상 처음입니다. 병무청은 이번 조치에 따라 사회에 일찍 진출한 사람 중 기술 분야 종사자들이 군에서 기술병 등으로 복무할 수 있어 경력 단절 없이 숙련도를 높일 수 있다고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또 학력에 따른 병역 이행 형평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저출산으로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기도 합니다. 최근 국방부는 몸 전체에 문신이 있어도 현역 입대하도록 하는 등 현역 대상을 늘리는 방향의 병역 판정 신체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지금도 중부지방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을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 서울이 영하 4도에 머물겠고 내일 아침에도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올라 모레는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지금도 제주와 울릉도, 독도에는 눈이 오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15, 제주도에는 2에서 7, 호남 서해안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맑은 가운데 동해안과 내륙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계속되고 있어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부산이 3도로 어제만큼 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3,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